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이 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4% 정도 빠졌으니까 보기 드문 하락이긴 합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사태를 찍은 건 이제 어제가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또 특히 이제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이런 우리 한국의 해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좀 낙폭이 좀 커서 지수 하락폭보다 체감이 더 컸던 그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그러니까 25년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 한 12월 16일인가요? 그때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국 포지션을 그때쯤에는 이제 다 청산을 해서 현재는 미국과 관련된 포지션이나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모두가 미국 주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할 때는 좀 반대적인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25년은 미장보다는 국장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작년 연말부터 쭉 해오고 있었는데요. 물론 뷰가 맞아서 기본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미국이 더 빠지면 이제 국장도 쉽지 않은 상황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곧 이제 장이 열릴 텐데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하지 않는다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뷰가 점점 좀 구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개장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볼 것도 없이 엄청난 이제 대형주 기술주일수록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M7 중에서 끝까지 버텼던 메타도 최근 들어서 이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M7이라고 불리는 모든 종목들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트 모양이 깨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최근 퍼포먼스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락장이 되면 이런 인증샷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본주도 지금 어제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을 찍었는데, 본주만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3배짜리를 썼어요. 3배짜리를 써서 원래 이제 원금이 1억이었다가 한때는 이제 700% 가까운 수익률에서 이제 9억 8천을 좀 넘겼다가 지금 다시금 이 수익률은 거의 제자리로 됐다라고 이제 인증샷을 올렸는데, 이게 불행하게 그저께 겁니다. 그저께 거라서 어제 하락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주가 15.45%가 빠졌으니까 3배를 곱하면 단순 계산하면 마이너스 한 47% 정도가 빠져서 원금이었다가 늘어났다가 원금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루트를 세 번째 루트를 했는데, 이번 루트에서는 좀 원금이 한 절반 정도 까지는 그런 큰 변동성이 좀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는 정말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레버리지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레버리지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소셜이다 이런 데서 테슬라나 아니면 기술주에 대해서 리딩 아닌 리딩을 하는 분들도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게시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하락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미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예전에 트럼프에 대한 기대 아닌 기대가 트럼프 푸시라고 하죠. 시장이 빠지면 시장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달렸던 것도 거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가 시장의 하락을 더 부추겼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건 의도된 것이다. 얘기가 돌아는 걸 종합을 해보면 어제 바론스의 보도인데요. 올해의 잠재적인 경제 침체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래요. 이거는 관세가 됐던 아니면 도지 같은 걸로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 입장에서는 관세는 인플레이션도 자극을 할 것이고 국제 경량을 줄이기도 하고 대공황을 정말 대공황으로 만들었던 것도 결국 관세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세는 그냥 협상용으로만 쓰고 실제 관세는 매기지 않는 쪽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무엇보다 관세에 올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트럼프가 그래도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없잖아 있었는데 오히려 경기 침체까지 각오하는 듯한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시장이 반등에 결국에 실패를 해서 스트라는 이제 큰 폭의 하락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의도가 나왔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하고 내일 미국의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국채 발행이야 늘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3년물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있고 내년에 400억 달러를 정도의 규모의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이런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있다. 뭐 이런 멘트를 날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시장이 빠지면 안전자산이 채권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 때는 금리를 더 빨리 인하를 할 거니 채권을 사겠다는 그런 수요도 자극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가지고 미국이 한 1,000억 달러를 이틀 동안 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트럼프가 그런 살벌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론 뭐 트럼프가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진짜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뭐 오늘하고 내일 발행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의 멘트가 갑자기 또 시장 부양적으로 확 바뀐다고 하면 더 합리적 의심의 정황 증거가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건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 정말 그런 걸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국채 이자를 내기 위해서 쓰는 돈이 국방비만큼 나가고 있고 그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이거는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파월 의장부터 해서 미국 재무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후보 시절부터 금리를 낮추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려도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아끼는 이자 비용이 얼마나 되고 근데 그 증시가 빠지면 뭐 지지율 이런 걸 떠나서 거기도 얻을 수 있는 세금, 미국 양도세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이게 수지가 맞는 장사인지 단순 계산을 조금 해보자는 겁니다. 즉 미국 시장이 고점 대비 시총으로 치면 한 4조 달러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모두가 뭐 국민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은 또 가계가 그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야 뭐 10%가 거의 부동산인데 미국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4조 달러에서 양도세가 20%니까 가계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절반만 놓고 한 10%만 계산해도 4조 달러가 빠짐으로 해서 포기되는 그 양도 수익 세금은 한 4천억 달러가 된다는 건 이제 단순하게 계산이 되는 건데요. 그럼 이거를 포기하고 이자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 요걸 봐야 될 텐데 이것도 그냥 뭐 가정이니까 뭐 완벽하게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고점 대비 한 0.6% 정도 금리가 빠졌습니다. 금리가 빠졌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이 1년에 그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 30조 달러 정도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을 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자가 0점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한 1,800억 달러 정도가 아껴질 겁니다. 그럼 1,800억 달러를 아끼기 위해서 양도소득, 양세금을 포기한다? 이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현재만 딱 놓고 봐서 계산이니까 이건 알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 트럼프의 당선 전후를 통해서 금리가 오르고 내린 거일 때 지금 정말 트럼프가 뭐 경기 침체 얘기를 해서 경기 침체 때문에 빠졌느냐 뭐 때문에 빠졌느냐를 좀 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초록색이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인데 파란색이 거의 똑같이 가고 있죠.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적어도 한 최근 1년 정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 취임까지 들어오면서 그때가 요때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갔다 다시 좀 내려갔다 지금 다시금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견인했던 것이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 파란색이 뭐냐 보면 여기 텀 프리미엄이라고 있죠. 텀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 뭐라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1년물이 있고 10년물이 있고 100년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감당해야 되는 최대의 리스크는 뭐냐? 뭐 미국이 망해서 내 돈을 떼이는 것이죠. 아니면 뭐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1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100년 안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뭐 미국이 망한다는 가능성을 봤을 때 1년 안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 100년도 뭐 거의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 안에 망할 확률보다는 높잖아. 그러면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1년을 그냥 있는 거하고 100년 동안 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는 같지가 않으니 그럼 장기채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텀 프리미엄이에요. 쉽게 말해서 채권 시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그러면 장기채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어떤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텀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그리고 장기채는 텀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물론 명목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포함을 하는데 그것들의 변동보다 이 변화에 지금 금리가 거의 붙어간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이후 실제 당선이 일어나서 금리가 올라간 것은 텀 프리미엄의 상승이다.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걸 떠나서 텀 프리미엄 상승이 더 큰 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 해리스가 그때보다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을 낮추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가 지금은 어찌됐든 약간 가시권에 나오고 있잖아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개선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조금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뭐 예전보다는 텀 프리미엄이 여전히 높죠. 그렇지만 일단 좀 내려왔고 이것들이 지금 다시금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응을 해서 금리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각오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실제 채권 시장에서 금리는 경기 침체보다는 텀 프리미엄, 그러니까 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최근에 미국의 증시 하락이 경기 침체,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면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어제 나스닥이 4% 정도 빠졌어요. 4% 정도 빠졌는데 오늘 국장은 어제 나스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별 상관없이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뭐 국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뭐 일상적인 조정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면 정말 경기 침체 때문에 증시가 빠지고 트럼프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스닥이 4% 빠졌을 때 국장은 8% 빠졌을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나스닥의 반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금리의 키는 성장률이 다운되거나 뭐 물가가 치솟거나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금 들어서면서 오는 그 불확실성의 확대 감소에 그냥 금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무슨 트럼프가 금리를 낮춰가지고 의도해서 금리를 매파적 발언을 해서 금리를 낮춰서 발행을 한 다음에 다시는 시장을 올리고, 이게 물론 트럼프가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가 그렇다고 하느님은 아니잖아요. 조물주는 아니잖아. 인간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인간이겠지만 신은 아니잖아.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정말 진심으로 의도를 갖고 거기에 집중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시장이 빠지는데 이렇다 할 이유 눈에 딱 들어오지가 않으니, 일단 뭐 트럼프가 좀 살벌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고 트럼프가 왜 갑자기 저러나? 라고 궁금하니까 국채 발행이 임박했으니 이제 금리를 낮추려고 저러는구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그냥 하루 이틀 동안 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식 시장에는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이 미국 시장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의 하락폭이 커서 체감적인 하락폭이 큰 것이지, 시장 전체로 보면 뭐 한 좀 넘어가는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지난 2년 넘게 나스닥이 달려오면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조정은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도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었기 때문에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보면 뭐 트럼프나 아니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뭐 튀어나와가지고 시장을 살려야 될 정도로 급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체감은 좀 세긴 한데 팩트를 놓고 보면 그 정도 상황이 아니긴 해요. 근데 내 계좌가 아픈 거지 시장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서 더 하락을 하려면 진짜 경기 침체로 가야 되는 것인데,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현재는 낮다는 이유가 국장이 버티고 있고 중국 시장이 오늘도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하면 미장보다는 국장, 중국 시장이 훨씬 영향을 크게 받을 텐데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거는 이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럼 왜 미국장이 이렇게 빠르게 빠지느냐? 라고 했을 때 그 AI 관련해 가지고 밸류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특히 2년 동안 조정을 좀 받으려고 하면 뭐 GPT가 나오고, 또 조정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나오고 하면서 조정다운 조정을 조금 좀 미뤄왔던 게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만큼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자고 했던 근거 중에 하나도 그거였거든요. 눈높이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EPS 증가율도 23년, 22년, 24년 출발할 때보다 눈높이도 높아져 있는데 조정은 미뤄지고 있다. 그럼 올해는 언제가 됐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저는 이제 청산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EPS가 조금씩 반등을 할 것 같고, 주가는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손익비상 국장이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제 국장은 뭐 고점 대비 60% 정도까지 날아가는 그런 시장이니까,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면요, 그런 경기 침체하고 연준의 긴축이 맞물리면 고점 대비 60%도 날아가는 게 코스피의 특징이니까 그럴 때는 다 팔고 도망차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미국 시장이 받고 있었던 밸류 프리미엄을 반납하는 과정이었고, 국내는 별로 밸류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미국장이 빠질 때 우리가 덜 빠지는 게 먹은 게 없기 때문이다. 먹은 게 없기 때문에 토할 것도 별로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돼서 시장은 좀 기대가 좀 컸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파월과 싸우면서 유도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각종 암호화폐 관련, 그리고 각종 기술 관련,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같은 규제의 문제, 이런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리고 일기 때처럼 추가적인 감세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뭔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라든지, 그리고 관세를 해도 일기 때처럼 중국에 대한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다 예방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중국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캐나다랑 싸우는 것 같은, 미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싸우는 거 봤어요? 거의 같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내 나라가 되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캐나다가 됐든 주변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는 별 얘기가 없긴 합니다. 그냥 중국에는 좀 약해요. 물론 10%씩 추가를 하는 거지만, 근데 중국한테 10% 추가하는 거하고 캐나다에 멕시코 25%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그냥 일반적인 무역 관계지만 USMCA로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자유무역이 협정되어 있는 나라인데 거기다가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 그러면 FTA를 왜 한 거야?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설마 그냥 다른 걸 위해서 얻으려고, 협상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 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관세에 대해서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기대를 좀 내려놓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만에도 나와 있는데, 어제 테슬라 주가가 15% 정도 빠지니까 트럼프가 이제 한마디 했죠. 일론 머스크는 이제 목숨을 걸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차 한 대 사주겠다.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 차를 사겠다. 어제 일론 머스크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다가 테슬라 관련 이야기할 때 한숨도 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게 빚고 왔는데 차 한 대 사주는 걸로 퉁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만화처럼 힘든 일 다 시키고 차 한 대 사주고 통치는 거 아니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머스크 뒤집어 씌우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토사구팽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도 가능을 하고, 혹은 예전에 트럼프는 지금 주식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테슬라 차를 사면서 뭔가 우회적으로 그래도 나는 보고 있다. 그래도 나는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걸 좀 돌려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머스크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거기에 멘트를 하면서 같이 섞은 걸 수도 있다
뭐 그건 또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예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월가 수장들을 만나가지고 만나고 하면 아무래도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가 나올 거니까 거기서 또 관련 멘트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완전히 놓은 것 같지는 않지만 일기 때보다는 약간 뭔가 한 발짝 좀 느린, 근데 그게 약간 의도된 것도 없잖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좀 워낙 약해지다 보니까 특히 미국 시장이 11월 중순부터 3개월 정도 횡보를 하면서 와리가리 하다가 지금 하방을 좀 깨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 전고점을 다시 트라이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림이 좀 안 좋아진 건 분명하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결국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2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드 최근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니까, 본주가 그렇게 빠지니까 2~3배짜리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뭐 눈물 어린 손절 아니면 청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게 또 악순환이 돼서 더 이제 가열차게 빠지면서 어제 한 15%까지 막 보였던 것이 문제가 됐을 건데요. 이게 테슬라가 좀 유난히 좀 심해서 그렇지 미국 시장이 그런 경향이 요즘 강해졌습니다. 뭐 CTA라고 해가지고 추세 추정 자금들이 되게 많거든요. 추세 추정한다는 건 지금 오르고 있을 때 오르는 걸 사고 내리고 있을 때 내리고 있는 건 판다는 거잖아요. 팔거나 소수치거나 그 방향을 따라간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갈게 요렇게 가게 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금들이 막 태웠다가 또 꺾이면 또 욱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횡보를 길게 하지 않아요. 미국 시장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추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2년 동안 상방률 추세가 굉장히 컸던 것이고, 그럼 지금 이제 그 정도 2년 오른 것만큼 하방으로 추세가 나올 거냐? 뭐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나빠지긴 했으나 경기 침체까지 가는 거는 또 너무 기우다. 그리고 경기 국장이나 이런 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고체화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니까 그 판단은 국장이나 주국장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미장은 엄밀히 말해서 상승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조정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횡보하면서 박스 하단을 깨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빨리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전고점 도전이 녹록지 않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뷰는 똑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 때가 되긴 했다 것이고, 물론 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른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난 2년만큼의 기대 수익률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국장이 지금 수급이 굉장히 빨라서 하락장은 아닌데 그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더들의 시간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은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장이든 국장이든 시장 판단하고, 그리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이런 고민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 거기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저랑 똑같이 같이 투자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럼 전 또 시장에 또 반응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